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의 장경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쉬는 시간 동안에 쉬는 건 아니었죠. 광고 나가는 시간 동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 분과 나눴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원랜드는 물론이고 다른 공기업 역시 실정법을 위반한 일이 있다면 법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조사 음증 처벌은 물론이고 차제, 공공기관, 지자체 산하 공기업에 대한 채용 실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을 아마 이낙연 총리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이준석 위원께서도 예. 시설관리공단 이야기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많은 공기업 또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공기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 문제를 한번 다 확 까보는 게 어떻겠어요? 저는 인사 문제를 까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요. 네. 좀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영역을 넓히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청에서 이제 헬스장도 다 하고 이제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 구청장의 인사권 하에 놓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국가가 관장해야 되는 일인가. 오히려 민간에 뒀을 때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인사 논란도 좀 줄 수 있고 효율성의 논란도 줄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조직 방대화에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지자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약간 생각이 듭니다. 살짝 현 정부의 이 거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장경태 의원은 일단 뭐 채용 시스템의 문제이지 뭐 그런 공공기관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동안 보수 정권 9년간 엄청나게 이 낙하산 인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 전에도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공기업의 부장이 아주 그 사원들에게 쌍욕을 하는 정말 그런 욕설로서 대화라는 그런 지금 동영상도 많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실세 뭐 팀장, 실세 부장들이 아나무인격으로 그 조직에 좀 더 스며들어서 그 조직을 좀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거의 뭐 자신이 이제 거의 점령군처럼 행세하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채용 시스템만큼은 이제 낙하산이 아닌 좀 더 전문성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상임위를 통해서나 정책적인 검증이 되신 분들이 그런 공기업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명문하고 좀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공기업이 아니라 그게 그냥 민간 기업으로 있으면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민간 기업이면 견제나 감시가 오히려 불가능해지죠. 사실 민간 기업의 채용 절차는 동네 헬스장의 견제와 감시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강원랜드도 518명 중에 예를 들면 493명이 뭐 청탁에서 들어갔다. 이거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 만약에 518명 중에 493명이 청탁했다? 그건 민간 기업이 자율적 채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를 검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공공기관이 공공의 영역에서 해소하고 또 민간 영역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구분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대부분의 인사 자체를 애초에 독점을 왜냐하면 인사권자인 사장에 대한 임명권 자체가 정부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압력이 있어 굉장히 취약한 거죠 오히려. 예를 들어 삼성에도 어떤 부당한 청탁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에서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특수 직군들이 다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능력 없는 사람을 꽂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아까 제가 말했던 자리 그러니까 사실 업무의 능력과 크게 관계없으면서 뭔가 처우는 좋고 이런 자리들은 공기업에만 거의 존재하죠. 네. 뭐라 그럴까요? 그게 민간 기업이 됐건 공기업이 됐건 힘 있는 자가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자녀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자리에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뭐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좀 더 다른 공정과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패단은 반드시 적폐라는 이름으로 적폐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데 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뭐 청탁하고 부탁하고 하는 것들이 선배인들에게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선배님들 이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러면 선배분들이 야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든지 좀 타협도 좀 해가면서 유연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선배 정치인분들의 품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싶어요. 대정부 질문이나 청문회 내용인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스포츠 뉴스 하면서 유현진 선수와 배현지 아나운서였습니까? 배지현. 예. 제가 별로 이런 데 능하지를 못해서
농담 삼아 농담 아닌 농담을 했더니만 많은 청취자분들이 유현진 팬들이 많으시나 봐요. 지나친 농담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막 그러세요. 예, 오해 푸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절대 미인과 돈 이런 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데 관심 있었으면 그러죠. 예. 자,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인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배 의원들의 질문 수준과 행동 이런 걸 보시면서 이낙연 총리가 상당히 좀 돌직구식으로 대답을 했다 이런 게 뉴스에도 오르고 느끼는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느끼심 받으셨어요? 일단 이낙연 총리께서는 역시 5선, 5선에 또 광역단체장까지 지내신 또 총리 또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워낙 또 여유 있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의원들의 공격들의 그 지점에 대해서 네. 가급적이면 반박한다라기보다는 좀 네. 뭐랄까요? 그걸 좀 설명하는 국정 네. 철학을 좀 더 설명하는 마치 무슨 세미나 온 느낌을 전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정부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국정 철학 세미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원래 국정 질문 같은 경우,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에는 예. 원래 약간 봉숭아학당과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의원은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예. 질문의 성격은 아니고 그냥 혼내는 성격으로 얘기하고 예. 보통 장관이나 아니면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총리들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이낙연 총리도 이런 면을 인상을 줬지만은 사실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보셨겠지만 황교안 총리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예전에 황교안 총리도 말하면 또박또박 방금 말씀하신 건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 점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유명한 분 누가 있었냐면 이해찬 총리 옛날에 저쪽에서 나 잡아먹으러 달려든 내가 저쪽 잡아먹을 기세로 달려드는 게 이해찬 총리의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총리별로 스타일이 있지만은 이번에 이낙연 총리의 이런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저는 긍정적인 현상이라 봅니다. 왜냐면 그전에도 비슷했는데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런 어떤 내내 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스타일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게 이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상권 분립에 대해서 이태규 의원인가요? 이낙연 총리에게 공격을 하니까 이낙연 총리가 좀 전에 상권 분립이 돼 있다는 거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김인수 헌법소장 부결된 거. 이런 것을 놓고 이게 과연 저게 질문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인가. 지금 나라의 안보 경제적 상황을 놓고 국무총리를 모셔다 놓고 어떤 현안을 가지고 지금 덤비고 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대충 이거 더 이따 짜고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질문 요지를 거의 다 줍니까?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요지 대충 알고 이제 안 그러면 어떻게 그 통계 같은 걸 다 외우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짜고 치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돋보이는 거는 이낙연 총리의 임기응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것이 결국 방금 전에 우리 곽수영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은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리 불러놓고 숫자 읊으라 그래서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질문들, 정치적인 공격들이 많아지는 행태이고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재정무 질문을 없애자라는 얘기도 이제 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요식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북핵 사태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차가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사드 문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말을 몇 번 바꿨고요. 그러면 총리를 모셔다 놓고 책임 총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토론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어떤 대통령의 생각을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왜 그 정도 생각이 안 되나요? 일단 청문회 자체에 도입한 게 이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청문회가 아니라 질문. 대정부 질문.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이제 질문의 수준 의원님들의 말씀을 좀 평가하기 그런데 어찌되었건 사실 이제 황교안 총리와 이낙연 총리의 결정적 차이는 제가 세미나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그동안 이제 똑같이 두 분 다 이제 침착하게 답변은 하셨죠. 근데 황교안 총리님은 문답식으로 하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근데 이낙연 총리님은 제가 국정철학 세미나냐라고 말씀드렸던 게 진정성이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진심을 가지고 좀 뭔가 설명하려고 노력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 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소위 까임 방지권 약간 이런 권리를
총리를 통해서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총리를 상대로 내가 대정부지면 이렇게 했어 이런 네. 것들도 좀 보여주는 그런 제도의 어떤 무용론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이게 이제 국회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이다 뭐 이런 거 하시는 거지 실제 대부분의 대정 질문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뭐 이제 계속 보시면 또 지겨울 거예요. 또 이제. 그럼요. 두 분이 보시기에 워스트하고 베스트가 있나요? 어떻게 뭐 보신 적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저는 뭐 베스트 워스트를 이제 사람 뽑기보다는 예. 그 조합으로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베스트이면서 동시에 워스트는 예. 저희 당 김무성 대표랑 이제 근대 대정부 질문하면서 예. 이런저런 막 했는데 이낙연 총리도 답하는데 예. 두 분 다 정치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서로 영혼이 없는 약간 질문답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그런 느낌 들었는데 저는 사실 대정부 질문 약간 무용론자이긴 합니다. 오히려 이런 요식행위 뭐 불러가지고 다 앉혀놓고 국무위원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실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오히려 견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인태 의원, 그 제가 앞에서 박범계 의원한테 여쭤봤어요. 국민의당이 김희수 후보자 인준안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진 식품의약품 안전처처장, 타경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3명 경질하라. 이거하고 딜을 하려고 했다는데 정치적으로 인사 문제를 이렇게 거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두 분께 다 여쭤봐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베스트 워스트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베스트 워스트는 뭐 워낙. 네. 근데 사실 국민의당이 지금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탄핵 전에 새누리당처럼 폭주 정당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 사부 요인 중에 한 분이 헌법재판소장의 자리를 놓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한심한 이번 사태를 좀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조율을 하더라도 조율의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가지고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현재 후보자가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3명을 발표했다. 그러면 그 3명 중에 1명은 정말 아닌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임명된 사람이라든지 혹은 국회의 권한을 월권해서 청와대 직원을 가지고 조율하는 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당이 정말 이 삼권 분립이라든지 국회 권한에 대해서 좀 더 스터디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임명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류영진 씨는 탁현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청문회를 거친 것도 아니고 임명할 때 국민의당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국민의당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를 들어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십상시들도 자르라고 그렇게 국회에서 욕을 많이 했는데 아마 그런 형식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당이 왜 폭주하느냐를 보면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해가 가는 부분 뭐냐면은 한 달 전으로만 시계를 돌려보시면은 민주당이 국민의당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저희가요? 추미애 대표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장경태 의원 아니더라도 추미애 대표 정도는 국민의당을 몰아붙이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는 한 달 뒤에 갑자기 니네 왜 우리 안 돕냐 또는 이렇게 했어요. 아까 이낙연 총리께서 삼권 분립을 보지 않았냐라는 건 김희수 헌법재판관 재판소장 부결된 걸 갖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 인식이 옳다 봐요. 전 차라리 김대중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삼권 분립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근데 그에 반해 가지고 똑같은 일인데 거기에 대고 여당 지도부 뭐라 그랬냐면은 대선 불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대선 불복이면서 삼권 분립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선 불복이라고 하려면은 이게 삼권 분립의 그거였다는 걸 인정한 것 자체가 서로 시건하는 꼴이, 서로 말을 뒤집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여당에서 지도부에서 국민의당을 이제 아까 장경태 의원 말한 것처럼 지지율도 좀 낮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이제 응대하는 거는 제가 그냥 다른 당인데 느껴지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선 불복이라는 표현은 행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제 어찌되건 삼권 분립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국회 입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으로서 현재 소장을 부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부의 권한이 엄연히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장관에 대한 지명 권한이라든지 뭐 각종 정보기관에 대한 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그 임명권 자체를 어떤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행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대선 불복을 하느냐라고 두 가지 다 있다 봐요. 예를 들어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장경태 의원 말한 것처럼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할 수 있어요. 그거는 행정부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헌재 소장 같은 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 그렇다면 이거는 국회 권한에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대선 불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대선에서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은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데까지가 대통령 권한이고요. 그다음 그 인준하는 건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 행사했다고 가지고 대선 불복이라 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조금 나간 것 같고요. 대선 불복이라는 말씀은 뜻은 알겠는데 그 용어는 좀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경태 의원,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원식 원내 총무께서 먼저 국민의당에게 이거 좀 통과하는데 좀 고민 좀 해주면 안 좋겠느냐. 만약에 국민의당이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지도 않겠냐.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툭 나왔을 때 국민의당 쪽에서 그냥 가장 강한 카드로 먼저 툭 던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세 사람 어떻게 한번 해달라. 원내대표가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서로의 입장이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베스트 워스트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경태 의원께서 약간 이 뉘앙스가 준비를 좀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요. 사실 전 이제 베스트는 이낙연 총리님이었는데 당연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장제원 의원이었어요. 장제원 의원은 정말 사실 조금 그래도 이번에 국조특위라든지 청문회 과정 그리고 물론 복당하면서 너무나 실망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되건 젊은 의원으로서 좀 패기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좀 약간의 그래도 역할을 기대했었는데 이번에 뭐 춘천 경찰서장이 경찰청장 되는 거냐, 뭐 예를 들면 뭐 육군 준장이 참모총장 되는 거냐 이런 식의 발언들 어떻게 젊은 의원의 입에서 저런 발언들이 나오는가? 저렇게 연공설과 어떤 권위에 집착하는 의원이었나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복당 이후에 두 번째 실망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은 어떻게든 바른정당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힘을 합쳐보자라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눈치가. 근데 민주당 쪽은 국민의당과 우리는 물과 기름이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안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호남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전통적인 이제 우리 양당 구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남의 보수와 수도권의 보수가 지금 예전에 새누리당을 형성했다면요. 수도권의 진보와 호남의 보수가 그동안 전통적인 민주당을 형성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지금 갈라지고 있죠. 예를 들면 그 보수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수도권의 진보와 호남의 보수는 분명히 결별한 것 같고요. 호남의 진보와 지금 수도권의 진보가 일정하게 연대를 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당의 정체성은 사실 약간 뭐 정치도 너무 구태하게 하고 이상하게 좀 너무 좀 뭐랄까요 좀 너무 그렇게 하니까 참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혹은 방송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당과 더 이상 연대하고 같은 그 이상을 품고 정치하기는 어렵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당원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 문재인 정부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마저도 국민의당의 이런 현재 뭐 추경부터 시작해서 인사청문회 과정 그리고 이런 발언들, 뭐 저희가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헤헤 이러고 있는데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분들이 어디 뭐 별에서 떨어진 것도 아닌데 다 민주당 계셨던 분들인데 그때 그럼 19대 때는 그분들 왜 공천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호남에서 어찌되건 기득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마 좀 아마 당내 어찌되건 같이 그 이 대목은 이낙연 총리하고 국회의원들 질문할 때 사실 이제 공천을 과정이라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공직 후보자 선출이라는 건 어찌되건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당직성과 다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소위 이제 본선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그 본선 경쟁력을 19대 국회 때 가장 많이 확보했던 분들이 현재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이긴 하죠. 그런데 그래서 20대 국회 때 이제 바꾸기 위해서 저는 장경태 의원이 저렇게 길게 세미나 해줄 게 아니라 그냥 그럼 그쪽은 친박은요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양쪽 다 깔려 그랬는데 자유한국당 가실 것 같더라고요. 쟁취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